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성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해보고자 마련된 토론회입니다. 본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해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하고 있으며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서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입니다.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민 여러분.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김종민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고 후보자의 공약 발표 이후에 추가 공통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 등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이 점을 후보자들은 유의해 주시고 허위사실과 비방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과 공약 위주의 건전한 토론이 되도록 해주시고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류재화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철이 되니 또다시 탄핵이니 심판이니 하는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시죠? 우리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는 막막한데 정치인들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우리 현실과 아무런 관련 없는 여의도 문법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여야 불문하고 그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쳤던 세종시 정치권의 판을 갈러 이번 총선에 나왔습니다. 시민 무서운 줄 알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발빠르게 응답하는 정치하러 이번 총선에 나왔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돈 벌고 살고 있는 보통 세종시민, 진짜 세종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시민 눈높이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집권 여당이 밀어주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세종시 의제의 중심에는 지난 2년간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젊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시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저 일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종민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민 여러분. 기호 6번 김종민입니다. 우리 세종시민들께서 이제 4월 10일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윤석열 검찰 정권 그대로 놔둘 거냐, 아니면 회초리를 세게 들어서 나라를 바로잡을 거냐,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오만하고 독선 독주하고 불공정하고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민생도 위기입니다. 대파값 논란에서 국민들이 정말 절망했습니다.
이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국민들 민생이 지금 이 정권의 안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종의 미래에 대한 결정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40만의 이 중소도시로 주저앉을 거냐? 인구 100만에 100만 세종으로 다시 한번 비약할 거냐? 이 결정을 세종 시민들께서 이제 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정권 심판 누가 잘할 수 있냐? 100만 세종 누가 실력 있게 만들 수 있냐? 이 결정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이 앞장서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 뜻, 그 희망을 받들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이후에는 후보자들 간 보충 질문도 이어집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행정수도 완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종시의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국회 세종사당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김종민 후보부터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수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 국민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자,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좀 가로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모으고 인구 40만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수도로 할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와야 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전부 와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수도가 됩니다. 법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도시법 16조 2항에 대통령 집무실 조항을 대통령 주집무실을 세종에 둔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바꾸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게 되면서 헌법 결정이 좀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법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단은 이런 절차적인 과정은 행복도시법, 그다음에 신행정수도법 개헌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솔선수범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여기 와서 일을 하는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네, 다음은 류지아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세종 시민들은 정치권에서 희망 고문을 당해왔습니다. 신행정수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 동안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애매모호한 형태로 계속 머물러 왔습니다. 정치권은 찔끔찔끔 하나씩 더 세종시에게 이전시켜주거나 더 얹어주었지만 실제로 세종시는 여전히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 완성기가 2030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행정수도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에 지친 우리 시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저는 1호 공약으로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약속드렸습니다. 복잡한 개헌 절차, 어려움이 많은 개헌 절차 거칠 것 없이 법률만 통과시키면 2004년에 좌절됐던 그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내에 가능합니다. 그 법률만 통과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가 세종시에 위치하게 됩니다. 연내에 가능한 만큼 가장 쉽고 빠른 수도 이전 방법입니다. 시민 여러분, 복잡하게 어렵게 돌아갈 것 없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신행정수도법 시즌2를 추진을 해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후보가 질문을 하면
류재하 후보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한 번 더 진행합니다. 각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시간이 다 되면 마이크 전원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먼저 김종민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거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여기 2회 격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연 1회 임기중에 2번밖에 안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금부터 다시 지켜라 이렇게 좀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행복도시법에 대통령 주진부실을 행복도시에 둔다, 세종시에 둔다, 이 법 개정에 찬성하실 생각이신지 이 두 가지 좀 여쭤보겠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몇 번 개최하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국무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지금 수도가 세종이 아닌데 국무회의 몇 번 더 온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자꾸 물고 늘어질 것 없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총선이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회로 가서 법률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데 굳이 대통령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대법원장의 의지라든가 국회의장의 의지를 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논란을 할 거 없이 수도 이전법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도시법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 물론 찬성합니다. 대통령 제1집무실을 세종시에 두도록 하는 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대법원, 세종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이것들을 전부 다 세종시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도 이전법이 통과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편적으로 국회, 대통령 이렇게 파편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20년 전 좌절됐던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완성하자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류재하 후보 30초 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민 후보께서는 개헌을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헌이라는 것이 그 절차가 국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수정당에 속해 계시는 김종민 후보께서 물론 국민적인 합의와 인식이 이미 마련됐다고는 하나 절차적으로 부족한 이 개헌을 어떻게 정치권 내에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저는 궁극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개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유보하자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행복도시법에서 대통령 집무실 조항을 우선 개정하자. 이건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유재하 후보님 말씀하신 신행정수도법 이것도 당연히 제정해야 됩니다.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개헌까지 가자는 거죠. 그래서 개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좀 어려우니까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개헌 논의가 앞으로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논란이 생기면서 다음 22대 국회에서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때 반드시 이 행정수도 조항을 집어넣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헌을 위해서 다른 걸 유보하자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통령 집무실과 또 대통령의 국무회의 개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국회의사당 이전은 법률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법률적으로는 진행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의지입니다. 이 실행 의지가 결국은 대한민국에선 대통령이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하겠다 하면 실무자들이나 공무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약속 지켜서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행정수도 완성 여기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역 경제에 관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각 후보당 1분 30초이고 답변 후 후보자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세종시 재정위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세종시 본 예산이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세종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 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세 감소, 1조 원대의 보통 교부세 누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세종시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류재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종시 재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세종시의 기본적인 운영까지 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시 재정 문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물론 세종시 특별법에 의해서 세종시가 도시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중앙으로부터 보통 교부세를 더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교부세 그 특례 조항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세종시의 경제가 활성화돼서 결국 시에 거치는 여러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느냐가 문제인데요. 제가 인수위에 있어봤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가장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살려면 그 지역만 할 수 있고 그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해야 됩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방대한 양의 공공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공공 데이터 AI 산업의 메카로 세종시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느 워싱턴 DC 같은 행정 수도들은 문화 관광 산업이 시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문화 관광 산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금강, 세종 구간, 그리고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세종시를 스포츠 마이스 생태 복합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민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데서 따르는 특수성 때문에 이 재정 위기가 좀 심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행정기관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다 보니까 이 산업 기반, 경제적인 기반에 따르는 세수 기반이 좀 취약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종시라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이 교부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교부세 보정금이 있는데 이 하한선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음대로 깎아버려요. 그래서 이 하한선을 두고 또 이거를 또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이 일몰법이 아니라 이렇게 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일시적인 해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세종시의 특수성, 즉 광역 업무도 하고 기초 업무도 하기 때문에 이 기초단체에 부여되는 교부세를 중앙정부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거를 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이 세수 기반, 이거 가지고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 클러스터, 디지털 산업, 그린 산업, 컬처 산업, 이 미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이러한 전반적인 세종시 미래 전략의 수정과 발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먼저 류재하 후보가 질문을 하면 김종민 후보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엔 순서를 바꿔서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 전원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럼 류재하 후보부터 먼저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민 후보께서 세종시 특별법 특례 조항 연장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 말씀에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세종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시한 게 미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그린 산업 클러스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위 17개 시도 보면 다 비슷한데 왜 어떻게 세종시에 이 세 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들었어요. 세종시에? 세종시에 이미 무슨 특수성이 있기에 이 세 가지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행정 중심 복합도시 행정 수도입니다. 행정기관들이 다 있어요.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기관들,
이거와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즉 행정과 연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행정과 연구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산업단지가 아니고 행정과 연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산업시설, 그다음에 교육기관들, 이래서 전체적인 클러스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재래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중후장대 산업이 세종시하고 어울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디지털, 그다음에 그린, 생태, 기본적으로 우리 세종시는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명품 생태 도시로 기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생태, 그린 산업, 그다음에 컬처 문화 산업, 이 지식 관련된 지편 도시가 세종 아닙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모이는 곳, 세종에 당연히 지식 정보 관련된 산업이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과 그린과 그다음에 이 컬처 지식 정보 산업은 세종시에 딱 맞는 산업이다. 단순히 산업 시설만이 아니라 클러스터형으로 교육과 산업과 연구와 행정이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가는 건 대한민국의 세종이 가장. 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김정민 후보 30초 내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종시가 취득세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거래가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취득세 세수 수입이 한 1,000억 가까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취득세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맞는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동산 경기 활성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파트 공급이 취득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파트 공급이 지금 되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 공급과 수요의 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세종시 부동값이 그렇지 않아도 요동치는데 더 불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조건들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세종시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설할 때 이것저것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높이 제한 같은 게 있어서 사실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겠고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세종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여건이 조성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관광산업, 그리고 교통도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데이터 AI 산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시민들의 소비력이 증대되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상가를 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것도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세종시의 산업이 활성화돼야 그 바탕으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규제 완화,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토양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게 세종시 경기 활성화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공약 발표는 2분 이내로 해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4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합니다. 질문은 30초 이내, 발표자는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민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는 세종시가 정말 기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이대로 한 4, 5년 가면 세종시가 인구 한 4, 50만의 지방 중소도시로 그냥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행정기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방 중소도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100만 세종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00만 세종으로 가야 된다. 100만 세종으로 가서 세계적인 명품 도시, 국제적인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100만 세종을 걸었습니다. 이 100만 세종이라는 목표에는 첫 번째로 당연히 정치 행정 수도가 중심이 됩니다.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다 모여있는 대한민국의 명실장구한 정치 행정의 중심 수도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 외교 국제 수도가 돼야 된다. 외교부가 대통령과 함께 내려오면 각국 대사관 공간들을 세종시로 다 모이게 만들어서
대사관과 문화원들이 모이면 각국의 문화의 거리들을 조성하는 이런 세계 문화의 거리. 그래서 글로벌 문화 관광 특구를 만든 이런 방안이 또 하나 두 번째 축이고요. 세 번째 축으로는 이 행정과 관광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 산업, 디지털 산업, 그린 산업, 컬처, 문화 산업, 지식정보 산업 이 세 가지 산업을 통해서 미래 산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와 연구, 교육 기능이 집결하는 그런 미래 산업 클러스터를 세종에 조성을 하면 자 이게 정치 행정 수도, 외교 국제 수도, 미래 산업 수도 이 세 가지 축으로 이 세종시를 든든하게 받치면 그러면 저는 100만 세동으로 갈 수 있다. 우리 솥다리도 3개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세종시 100만을 튼튼하게 뒷받침하자. 이게 제 공약입니다. 네, 김종민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유재하 후보와 상호 토론할 시간입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진행됩니다. 유재하 후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김종민 후보께서는 100만 세종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세종시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만 수도 구상 다 좋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어떤 저는 정치인의 어법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구상들이 실현이 되려면 그 기반이 교통 아니겠습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도 있고 전국 교통망 속에 세종시가 있고 교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이 세종시 내에 교통이 있고 또 외부와 연결되는 교통이 있습니다. 일단 내의 교통은 이제 BRT를 확충하고 보완해 나가고 셔틀 같은 세종시의 특수한 이런 교통수단들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잘 검증해서 장점을 강조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 체계가 세종시 애초에 계획된 거하고 약간 좀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중요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거는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외부하고 연결되는 교통이 필요합니다. 이 대전권, 청주권과는 이 CRT, 충청권 광역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대전 세종간을 먼저 전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KTX는 천안아산 분기로 해서 바로 세종으로 직선으로 내려가게 그리고 공주역과 세종역이 함께 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서울까지 단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세종역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주 쪽과는 청주국제공항으로 우리가 이게 외교 국제도시로 발전시킬 거니까 청주국제공항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힘을 모으자. 그래서 KTX 세종역, 그다음에 청주국제공항 이렇게 해서 공주와도 상생하고 청주와도 상생하는 그러한 교통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예,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재하 후보 한 번 더 공약에 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CRT 광역 급행철도 문제와 그 BRT 공주 세종역 말씀하셨는데 CRT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고 구체적으로 노선이라든가 생각은 어떠시고 공주 세종 KTX역에 대해와 CRT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충청권 광역 CRT는 충청권 광역철도에 속하는 겁니다. 충청권 간의 광역교통망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니까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급한 거는 대전 세종간입니다. 대전 세종간 아주 신속하게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일단 이걸 조기 준공하자 이런 목표로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청주공항까지 연결은 돼야겠지만 그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전 세종간을 우선하자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 KTX 세종역은 CRT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서울과 그다음에 호남 영남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오송역에 이어지는 걸로 지금 세종역을 만들게 되면 오송과 공주와 중간에 끼인 역이 돼요. 교차 정차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KTX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주역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또 오송역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갈등 유발적인 그런 정책이 돼서 저는 이것보다는
천안아산 분기를 통해서 직선으로 호남으로 연결되는 그런 호남, 충청 남도와 호남에 있는 한 600만 정도의 인구가 다 수혜자가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볼 때 예산이나 국익에 훨씬 보탬이 되는, 그래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말씀. 네, 이제 유재하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민 여러분, 제 이번 총선 공약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 세종, 행세권, 학군 좋은 세종, 학세권, 그리고 돈이 도는 세종, 금세권, 이 3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종시를 행세권 만들기 위해서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약속드렸습니다. 20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가로막혔던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바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쉽고 빠른 수도 완성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세종공립학원 신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사교육을 이기는 공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종시가 주도해서 만드는 유명 학원, 세종공립학원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종시 전략산업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대한 양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AI 산업의 메카로 세종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 4호 공약인데요. 금강 세종 구간과 우리 세종시 최고의 금싸라기 땅인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그 일대를, 금강 세종 구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하천형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돔구장과 마이스 시설, 컨벤션 시설, 그리고 쇼핑몰, 복합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약은 이 3권 도시 조성의 밑바탕이 되는 교통 문제입니다. 세종시 교통 문제는 KTX 세종역과 그리고 CTX 이 두 가지가 교통을 이끌어가는 양대 산맥입니다. 도심 중앙부까지 정부 세종청사와 국회 세종의사당이 있는, 국회의사당이죠 이제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도심 중심부까지 KTX를 끌어들어오겠습니다. 세종발 KTX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CTX는 조기 추진해서 충청권 광역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재하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상호 토론할 시간입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진행됩니다. 김종민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유재하 후보께서 이제 공립학원 주장을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입시 수요, 또 입시 교육에 대한 약간 이 학부모들의 갈증, 학생들의 갈증 해결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거기에 대한 제 안도 있는데, 이거를 공립학원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갖고 추진하게 됐을 때 브랜드가, 세종시는, 세종시 전체의 교육은 입시 교육이다, 이렇게 브랜드의 손상, 이거는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공립학원은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정규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민간의 교육 혁신 역량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 들어오자는 취지에서 제안드린 겁니다. 세종공립학원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입시 교육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과 과정과 관련된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 가지 수준별로, 그러니까 학력이 조금 낮은 그런 학생들은 보통 학력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보통 수준의 학력은 우수 학력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 수업을 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학원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학원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학원 다니려면 학부모님들이 사교육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하셔야 했죠. 근데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제가 세종공립학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종공립학원은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부터, 기초학력 수준부터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진 학생들까지 모두 다 포괄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걱정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공립학원에서 양질의 식단까지, 그리고 철저한 학생 관리 시스템까지 제공할 겁니다. 세종공립학원은 세종시가 학군 좋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런 공약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 번 더 유재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김종민 후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점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공립학원을 만들더라도 뭐 대치동이나 일타 강사 이런 유명 강사들을 유치해 오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질이, 컨텐츠의 질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세종 교육 TV를 만들고 교육 진학 교육원을 신설해서 컨설팅을 연결시켜주는, 그러면 정말 일타 강사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주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세종공립학원의 컨텐츠 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종공립학원이 잘 돌아가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강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학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세종공립학원에 와서 공부하면서 밥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급식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후보님께서는 이 강의의 질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대치동 강사가 와서 가르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는 그 에듀테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정보들을 AI가 학습해서 학생들에게 최적의 컨텐츠를,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 혁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공교육 안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민간에서는 그와 관련된 에듀테크 같은 굉장히 혁신적인 역량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민간 교육 업체들의 혁신 역량을 공립학원 안으로 끌어들여오면 꼭 대치동 유명 입시 강사들의 강의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세종시 학생들이 질 높은 양질의 컨텐츠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교육 컨텐츠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 이어지겠습니다. 공통질문 이후엔 후보자들 간의 보충질문이 이어집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은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종시는 수년째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침체와 역의 소비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후보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유재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종시가 마치 상가 공실의 대명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건 굉장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종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범이 바로 이제 상가 공실 문제인데요. 이 상가 공실 문제의 해결책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처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상 현재 상가의 업종 규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민호 시장 들어서 굉장히 많이 풀긴 했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이렇게 완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업종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주차장 같은 것도 설립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 여건과 관련해서 주차에서 여러 가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그것도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수위에 들어갔더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기업인들과 많이 말해봤습니다. 근데 기업인들이 얘기하는 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이 세종시에 있느냐,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인재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그 학군이 세종시에 마련되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래야 기업이 오겠다는 겁니다. 결국 학군이 좋아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돼야 시민들의 지갑이 두터워지고 시민들의 지갑이 두터워져야 소비가 많아져서 상가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공실도 없어지겠죠. 결국 교육 문제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네, 김종민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이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는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생각부터 좀 달리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세종시 상가 공실이 마치 시장이 작동되다가 약간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소비자나 시장 책임보다는 생산자 책임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 생산자가 누구냐? 이 공급한, 이 땅을 공급한 LH라든가 국가가 되겠죠. 또 이 행복도시법을 만든 국회도 생산자에 속합니다. 이게 만약 자동차 같았으면 이거 거의 리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자의 책임을 함께 묻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래서 LH나 행복청이나 세종시청과 우리 현장에 있는
이 분양자분들, 이 상가분들 같이 민관이 협력하는 그런 대책기구를 만들자. 지금 우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뭐 승인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런데 이걸 개별 건건이 상가마다 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 설계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서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제도 개선 또는 뭔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안을 만들어야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그거를 도장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동 대책기구 이게 필요합니다. 네,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먼저 류재하 후보가 질문을 하면 김종민 후보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엔 순서를 바꿔서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류재하 후보부터 먼저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인 LH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후보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LH는 세종시에 와서 도시 건설을 하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에 관해서 지금 세종시와 LH 사이에 분란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분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개발 부담금, 개발 이익을 환수할 때 그 개발 부담금을 활용해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개발 부담금을 놓고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개발 부담금이 지금 현재 법상 이 개발 수혜자가 민간이면 20%를 내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적 목적으로 했으면 1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개발이 1조다. 그러면 1,000억을 내는 거예요. 뭐 5,000억이다. 그럼 500억을 내는 겁니다. 그럼 500억 중에 또 절반은 국가가 가지고 또 절반은 세종시에 이제 그 특별회계 편입이 됩니다. 사실상 이거 가지고 이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 부담금 문제는 뭐 이게 2030년에 할 수 있는 논쟁이 있지만 그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는 게 법적인 판단이고요. 그거는 뭐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근본 해결책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수익의 5%만 지금 세종시에 환원하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으로. 근데 지금 LH가 가져간 수익의 규모가 엄청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사회 투자를 세종시에 좀 하자. 이 상가 공실 문제, 세종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LH가 돈을 많이 벌어갔으니까 그걸로 빚을 갚았다고 하니까 그중에 일부라도 한 10% 정도라도 우리 세종시에 다시 재투자하자.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요청할 그런 설득을 해보자는 거고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김종민 후보 30초 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뭐 벤처기업을 유치한다, 스마트팜을 유치한다, 아니 오피스텔을 유치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 유재하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쭉 검토를 해보시기에 이 상가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로서 제일 적당한 거 우선순위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지금 현재 상인들께서 소상공인들 만나면 가장 불편해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꽉 묶여 있는 업종 규제를 조금 더 완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상가마다 각자 그 위치가 다르고 그 위치마다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업종 규제를 자유롭게 완화시켜줘야 그 특성을 상인들이 알아서 살릴 수 있습니다. 상권의 특성이 살면, 상권이 특성화되면 시민들은 그곳에 가서 문화와 그리고 소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단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문제는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이 주차 문제는 세부적으로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잠깐 드랍존처럼 잠깐 주차하고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다시 차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업종 규제 완화, 이 주차 문제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세종시에 기업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종시에 기업이 오게 하려면 세제 혜택과 아니면 토지 무상임대, 저가임대 이것으로는 이제 기업이 오질 않습니다. 기업이 세종시에 오려면
일단 세종시의 전략 산업이 뭔지가 정확히 설정되어야 하고요. 세종시에 좋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학군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5분 동안 진행됩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 김종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R&D 예산 삭감 관련해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여당 후보시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제일 제가 황당했던 것이 이 R&D 예산 삭감입니다. R&D 예산을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인다 해가지고 20% 30%씩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 현장에서는 이 R&D 예산 때문에 하던 지속 사업들이 다 지금 중단돼 있거나 다 흔들려 버립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이 4조 6천억이나 되는 이 R&D 예산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삭감한다는 게 과연 이게 지금까지 이래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재하 후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R&D 예산에 관해서는 R&D 예산이 사실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예산은 다 국민 세금입니다. 잘 잡혀야 되고 잘 쓰여야 합니다. 그동안 R&D 예산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일괄적으로 무분별하게 삭감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만큼 조율을 거쳐서 규모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충분히 이 R&D 투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한해서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다 눈먼 돈이 아니라 그 어떤 예산도 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세금을 잘 쓰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R&D 예산에도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지금 말씀대로 삭감할 게 있으면 삭감해야죠. 근데 R&D 예산은 국가 미래 투자고 한 5년, 10년 이게 장기간 지속 투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삭감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R&D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하려면 상당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뭐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디에 무슨 불합리가 있고 어디에 무슨 낭비가 있는지 조사해서 거기에서 핀셋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삭감이요 6월 달에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9월 달 본회의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예산을 6월 달 이미 정부 예산 다 짜놨을 때 대통령이 삭감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삭감으로 R&D 예산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방식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독단적인 방식이고 독선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이 6월 달 이미 정부 재정 계획이 다 끝난 6월 달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예산 삭감이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D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모두 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그 예산인 만큼 그것이 적절하게 지출되는지 삭감 방식에 대한 얘기. 삭감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 방식은 R&D 예산 같은 건 한번 지출이 되면 그 지출이 적정했는지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 평가가 기존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에서 R&D 예산에 관한 평가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는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번도 이 예산의 비효율성, 뭐 카르텔 어쩌고 하는 거를 정부가 나서서 문제 제기해서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6월 달에 한마디 딱 해서 카르텔이다. 이거 때려잡아라. 이러면서 4조 예산이 깎인 겁니다. 이 예산 삭감 방식 자체가 엄청나게 만약에 기재부 공무원들이 한테 맡겼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독선 독주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봐요. 이 방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방식이 맞는 방식이냐고요. 이미 정부 예산이 다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6월 달에 대통령 한마디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이 방식이
이게 가능하고 바람직한 거냐? 이걸 여쭙는 김종민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실제로 R&D 예산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R&D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성공하기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릴 혁신적인 과학기술 산업이라면 사실 R&D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R&D 예산을 지출을 평가해온 방식은 성공하기 쉬운 쪽으로 R&D 예산이 흘러 들어가게끔 평가해 왔습니다. 자, 그게 잠깐만. 과학기술에 많이 예.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혀 객관적인 논의 없이 팩트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안내를 좀 따라주시면 좋겠는데. 네, 다음은 유재하 후보 주도권 행사 시간입니다. 예, 시간은 역시 5분 드리겠습니다. 유재하 후보 주도권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예,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후보님께서는 원래 이제 민주당에 몸을 담으셨다가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을 탈당하셔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에 합류하셨다가 또 탈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합류하셨다가 지금은 얼마 전에 민주당의 정책연대도 제안하셨던데 민주당에 다시 구애의 손짓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까 정책에는 아까 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얘기하면서 진정성과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진정성과 의지를 말씀하실 때에는 결국 김종민 후보님 본인도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까지 해온 행보들을 보시면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감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정확히 아셔야 될 게요. 제가 개혁신당, 원래 제가 이제 새로운 민주당을 나와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합당, 통합을 선언만 했는데 통합이 성사되지 않고 통합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민주당에 있다가 새로운 미래라는 신당을 만든 거, 이게 제 당적 이동의 팩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신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꼭 양당제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다당제로 내는 건 좋아요. 근데 꼭 정당을 달리한다고 해서 무슨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뿌리가 민주당이고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 심판, 행정수도 완성 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양당 목소리만 내면 이 다양한 목소리들 제3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신당이 필요하다. 이런 뜻을 품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신뢰를 깨트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비록 새로운 미래라는 당을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 협력하자. 이건 당연한 거죠. 협력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면 다양한 목소리를 정도 수준이라면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 내실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탈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다른 교통 문제 하나 또 말씀드려야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CTX 말씀하시면서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이게 같이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대전 반석역부터 시작하는 철도망이고 CTX는 아시다시피 대전역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 둘 사이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동일하다고 얘기 안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CTX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서로 제도가 같이 가야 할까요? 일단 KTX는요. 기본적으로 CTX. 천안 분기를 해서 세종을 거쳐서 호남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건 주로 서울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CTX는 기본적으로 충청권 내에 있는 고속철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굳이 연계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우선적으로는 충청 이 고속철도를 일단 우선 추진을 하는 건 별도로 추진하고 이 KTX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국가 철도 계획을 감안해서 좀 분리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저는 부모님 충분히 가능하다고 CTX와 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여쭙습니다. KTX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CTX와 기존의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던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고속철도 기능이 지금 대전, 세종, 청주공으로 이어지는 기능이 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기존에 이제 광역철도망 계획이 여기에 이 기조에 따라 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광역철도망 계획은 이 고속철도 CTX 계획
이전에 수립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네,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후보님 그 도심 내 교통 문제도 하나 더 여쭐게요. 네. 아까 BRT, 셔클 이런 말씀, 도로 체계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BRT, 셔클을 한번 타보셨나요? 네, 타보셨으면 타봤어요.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불편하시던가요? 글쎄요, 제가 뭐 많이 이렇게 타보진 않아서 제가 탄 경험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고 많은 이제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BRT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인 이용 시간에 너무 이제 많이 사람이 몰린다 또는 제 시간에 탈 수가 없다. 그래서 세종에서 오송, 오송에서 세종 이 구간이 시간이 뭐 1시간 걸린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안 걸린다는 분도 계셔서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 그 이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네, 이제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30초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유재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정체된 대한민국과 세종시를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시민의 편에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세종시장과 함께 힘있게 세종시 발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꽃피워갈 세종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은 김종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꼭 정권 심판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세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할 거냐? 청와대 5년, 충남부지사, 국회의원 8년, 그리고 여당 최고위원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다 쏟아부어서 이 정권 심판 100만 세종 꼭 만들겠습니다. 김종민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